현재는 두 차례 유찰이 돼서 지금 거의 49% 절반 정도 떨어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건축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산에 제2공항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쪽 성산읍을 중심으로도 도시가 형성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추후에 성산 쪽에 도시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 제2의 애월이 될 수 있는 곳으로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현재 부동산 도시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 소멸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는 학군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학군이라는 곳이 이런 지방 소멸을 막을 정도로 하나의 큰 요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교육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제주에서 숫자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세가 30에서 60%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군과 교통이라는 요소가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도시마저도 인구를 늘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동산을 오감으로 바라보고, 부동산은 어차피 인간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쟁점으로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수치를 보고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한 발자국 더 앞서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저의 방식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측면으로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요. 부동산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학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아닌 제주에서 학군의 바람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지역에 괜찮은 경매 물건이 나와서 한번 그 물건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도시학적으로 봤을 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와 빈집들의 증가가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만큼은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군이라는 요소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지역에 나온 경매 물건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쟁점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경매 물건 바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항공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다에 딱 붙어있는 이 지역은 제주도의 표선입니다. 표선 중에서도 이 토산리라는 곳인데요. 표선은 제가 현재로서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크게 눈여겨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이죠. 제2공항이 만들어질 예정인 성산읍과 바로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2공항 개발 수혜를 온전히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표선면은 지금 IB 교육이라는 교육 시스템이 지금 정착해 나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지로서도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은 지금 이 일주 동로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서 한 블럭 정도 뒤에 위치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선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왼쪽으로는 남원, 우측으로는 성산을 접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라산을 기점으로 동쪽에 중산간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접해져 있는 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가까이서 보자면은 이렇게 일주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특히 표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물류가 육지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유통이 되는 것이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통 물류들은 이제 항공편으로 오기도 하지만 각종 유류비 때문에 이렇게 배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제주항으로 물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물류들이 제주도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많은 지역들은 공항을 기점으로 도시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섬이기 때문에 이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성산에 제2공항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쪽 성산읍을 중심으로도 도시가 형성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도시가 크게 형성되다 보면은 이 성산 쪽에는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성산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이 써야 하는 물류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 제주항으로 들어오게 된 물류들이 성산 쪽으로 육지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육지로 이동하게 될 가장 가까운 도로가 어디인지 살펴보자면은 이 97번 도로 번영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97번
97번 도로는 굉장히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넓은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화물 트럭도 지나가기가 좋은 도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97번 도로가 이 표선 쪽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97번 도로 인근으로 이런 창고 부지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표선면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 이 제2공항이 접해 있는 장점을 별개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표선면 쪽으로는 현재 다양한 호재가 많은데, 이 표선면은 요새 학군적인 호재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학군적인 요소로 크게 봤을 때 이 왼쪽에 제주영어국제도시가 있고, 이 우측에는 이 표선 쪽에는 IB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점점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IB 교육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IB 교육이 무엇일까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교육 과정인데, 줄여서 이제 IB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B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이고, 각 과목이 약 7년 주기로 부분 개편 및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 3세부터 19세까지 학생들을 위한 4가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3세부터 19세까지면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나의 IB 교육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유럽의 교육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IB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한국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 IB 교육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그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IB 교육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나무위키에 있는 정보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귀포시 표선면 IB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 성지가 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부동산 도시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 소멸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IB 교육이라는 학군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학군이라는 곳이 이런 지방 소멸을 막을 정도로 하나의 큰 요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교육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가능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숫자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군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인구 수입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던 표선면은 유아, 청소년과 3040 학부모의 유입에 따라서 인구 역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표선면 인구는 2019년 말 12,284명에서 2022년 말에 12,526명으로 242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세대 수는 228가구가 증가했다고 하고, 유입 인구의 80%는 육지에서 왔고 20%는 도내 이동이라고 합니다. 상당수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육지에서 온 초중학생이라고 추정한다고 하고, 표선초등학교 재학생은 IB를 도입한 2020년 238명에서 2022년 335명으로 97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예 없어지고 폐교가 되고 있는 수준인데, 현재 이러한 IB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이렇게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표선중도 같은 기간 94명이나 늘었다고 하고, 전학생은 각각 95명과 36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표선면에 외부 인구이입이 없었더라면 표선면은 지역 소멸 초읽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 표선 지역에 초중 고교 입학생이 없어서 표선 중과 표선 고를 통합을 고민하다가 교육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IB 교육을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표선면에 2022년 출생아 수는 26명,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37로 2019년 0.44에 비해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선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생이 지금 늘어나면서 이렇게 교육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부동산을 분석하면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B가 이끈 인구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선면의 인구 증가는 2020년 9월 표선초가 IB 관심학교에 선정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자신만의 생각을 키워주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주로 몰렸다고 하죠. 현재 제주도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주도 이주에서 가장 큰 허들이 지금 아이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뭔가 자연환경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표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표선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2020년 말부터 육지에서 표선면에 방 2개 이상을 갖춘 빌라를 찾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표선초 입학이 가능한 표선리 매물을 주로 찾았는데 수요가 넘쳐서 현재 연세가, 제주도는 연세로 많이 받죠. 연세가 뭐냐면은 이제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연세가 30에서 60%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서너 곳의 건설 현장에서는 100실 규모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학군이 부동산에 준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학군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가족 단위의 가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족 단위에 맞는 부동산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당연히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 지역에 그러한 수요에 맞는 공급이 진행이 되기 마련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경제적인 이론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기사를 보셔도 인구 소멸 위기, 제주 표선면 아이비 때문에 들썩인다, 뭐 교실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비 확대는 아니어도 지정학교는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아이비 교육이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는 영향력을 이렇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비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선면에는 뭐 표선초, 토산초, 표선중, 표선고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구는 인구 소멸이 우려가 되는 이렇게 지방 도시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투자자들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학군과 교통이라는 요소가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도시마저도 인구를 늘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동산을 오감으로 바라보고 인문학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어차피 인간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쟁점으로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의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저의 방식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측면으로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주택 전부와 토지 전부입니다. 제가 오늘의 경매 물건이 좀 더 기대되는 이유는, 이렇게 일주 도로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일주 도로에서 이렇게 한 블럭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 도로하고 150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까이 토산초등학교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산초등학교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이비 교육을 채택하고 있는 초등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부동산도 이 아이비 교육을 채택하고 있는 초등학교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토산초등학교도 480m 정도, 50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아이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경매 물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좀 더 축소해서 보면은 성산 제2공항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한 20k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현재 제주시에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곳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 각지해수욕장, 그리고 애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추후에 성산 쪽에 도시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 표선은 제2의 애월이 될 수 있는 곳으로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현재 오늘의 경매 물건지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는 1시간이 좀 넘게 소요가 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경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건 번호는 2023-110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382번지에 위치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건물이랑 토지가 있는데, 건물 면적은 35평이고 토지 면적은 461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감정가 10억 848만 6,220원인데 현재는 두 차례 유찰이 돼서 최저 매각 가격 4억 9,415만 8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49% 절반 정도 떨어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감정가를 보시면은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 토지만 9억 9,560만 4천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닌 토지를 산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처럼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새롭게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그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만약에 입찰을 하셔서 이 집을 좀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이 표선면 쪽에서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이 해당 주택이 부합하는 조건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93년도에 지어진 주택이고요. 현재 3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제시의 물건으로 보일러실, 화장실, 다용도실, 창고 같은 것이 있고, 이 제시의 물건도 해당 경매 물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 물건은 토산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가수원들이 홍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측 인근에 일주 동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남측으로 약 5m 정도 내외에 포장도로에 접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남쪽의 이 부분이 이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를 보실 때에는 부동산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확실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디스코 사이트에서 보자면은 밑에 쪽으로는 이렇게 도로 국유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현황도로가 있어 보이나 왼쪽에는 도로는 아니고 왼쪽에 이 스테이 건물이 이제 도로에 접하기 위해서 국자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는 도로는 아니지만 왼쪽에 이 스테이 건물로 통하기 위한 토지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이렇게 도로에는 앞쪽으로 접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길게 접한 것이 국유지 도로였다면은 이 토지의 가치가 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로에 접한 부분이 조금 작고, 그리고 해당 주택도 너무 도로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토지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택이 뒤쪽으로 건축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 앞쪽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었겠는데, 물론 이 뒤쪽도 뒷마당으로 이 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거리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뷰로 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국유지 도로가 길게 접하고 있고, 이쪽이 이 주택의 출입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제주팡 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한 토지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해당 주택의 이 뒷마당, 이 뒷토지로 가려면은 이 주택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 뒷토지를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위성지도로 보더라도 이 뒤에 땅은 그냥 논밭으로 활용하거나 그냥 뒷마당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추후에 이 토지를 입찰을 받으신다면은 이 뒷마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 전체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도로에 잘 붙어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다른 비도시 지역보다 건축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임차인 현황은 나와 있지 않고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권리적 하자는 크게 보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황조사서를 보자면요, 본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임하여 제시 건물, 주택 창고 내부를 살펴본 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으나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인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전입세대주로 모와 함께 전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전입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전입세대 열람일이 23년 1월 13일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입찰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시되어 있는 현장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기역 니은은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고요. 다 주물과 종물이기 때문에 다 경매물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고, 이렇게 뒷마당은 과거에 밭으로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제주도의 안거리 뒷거리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좀 더 재밌는 주택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본동과 별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토지는 이게 국유지 도로에 잘 접하고 있습니다. 옆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사도가 막고 있는데, 오늘의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유지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학군지로 유명해질 지역, 그리고 인근에 제2공항이 생김으로써 교통이 혁신적으로 좋아질 표선면 토산리에 위치한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는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지방들이 인구 소멸로 인해서 이렇게 몸살을 겪고 있는데, 표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으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일지라도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 원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가 도시에 생긴다면은 인구 소멸이 될 수 있는 도시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을 오감으로 바라보고 부동산을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은 결코 투자에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가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투자에 들어가서 투자를 극대화시키고 투자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오감으로 느끼고 인문학적으로 느끼는 것이 모든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수치를 보고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한 발자국 더 앞서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러한 저의 방식이 공감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